가슴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후 경과 후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환자분들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왔을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고, 환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범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꼭 그 점은 체크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입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슴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후 경과 후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얼마나 병원에 자주 와야 되나요? 수술 후에. 보통은 수술 후 하루나 이틀 체크를 하는 것이 혹시 피가 찼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혈관들을 지혈하나 혈관들이 다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가 차면 좀 제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양 자체가 적으면 좀 지켜봤다가 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으면 바로 제거를 하고 혈관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전후로는 중요한 것이,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이 주로 나타나는 게 일주일 전후입니다. 염증이 나타났을 때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슴 통증이 좋아졌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다시 생긴다거나, 상처 부위가 만졌을 때 굉장히 아픈 거, 그 다음에 열감이 생기고요, 수술 부위가 빨개지고 물이 차 있고 뭔가 물컹물컹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일주일 전후인데, 환자분들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왔을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고, 환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범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꼭 그 점은 체크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주째, 이거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보정 속옷을 착용을 하는데 2주를 착용하고 나서 2주째 우리가 고주파로 좀 부드럽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것도 이제 스포츠 브라로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3개월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해요. 구형 구축이 계속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이 잘 되면 특별하게 주의사항은 없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팔을 많이 쓰지 않거나 잘 유지하면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운동을 가볍게 팔 움직이는 한 건 1, 2주만 지나도 저는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자유롭게 뭐 골프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내가 뭐 필라테스라든가 요즘 많이 하시는 운동들을 보통 2달 정도 지나고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샤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처 부위에 물을 안 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실밥을 몸 안에 녹는 실을 쓰고 겉에 본드로 붙여버려요. 인체 본드로. 그래서 실제로 피부 밖으로 실밥이 노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본드로 덮어져 있거든요. 내가 불편하지만 않다면 약국에서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당일부터 샤워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옆으로 주무시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초반엔 좀 아플 수 있겠죠. 근데 그 아픈 범위가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잠깐 눌리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300cc를 넣는다고 하면, 300cc 보형물을 양쪽 가슴팍에 이렇게 올려놓고 누워서 자면 그 무게감 때문에 호흡이 좀 가빠지고 힘들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상체를 좀 세운 상태에서 주무시는 게 압박이 없기 때문에 좀 숨 쉬는 건 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누워서 자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 상관없습니다. 그 엎드려 자는 것은 이 눌리는 거에 따라서 실밥들이 터지고 보형물 자체에 압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직 박리한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되겠죠. 2달 정도 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술 후에 6개월이나 7개월 때쯤에는 상처의 흉터 부위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수술하고 서너 달 지나면 환자분들은 다 아물었다고 생각하지만 흉터가 연그는 게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레이저를 할 것인지 반창고 붙이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를 할 건지 그때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흉터 치료와 더불어서 3개월 계속 유지를 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구축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년이 지나면 2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보형물 파손 여부를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경과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작은 부위의 통증, 압박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증상들이 있을 때
조금 애매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조금 이상한데, 이게 여러분들은 서서히 바뀌니까 그 변화의 양상을 잘 모를 수 있으나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료진들은 그냥 딱 보면 그 상황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 내다 아니면 정상 범위 바깥다를 판단을 하는 게 저희 병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면서 우리 실장님께 연락을 하기를 바라고, 통증도 이제 이거는 한참 지났을 때 수술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됐는데, 원장님 저 아직도 좀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이제 차트 보면 수술한 지 6개월 정도 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모든 게 더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처음에 수술하기 전이 아기 단계, 완성된 게 노년이라고 했을 때 6개월이라고 치면 청소년기밖에 안 됐어요. 그게 다 완성이 되는 건 4, 5년이 걸린다. 물론 여러분들이 6개월의 결과와 4, 5년의 결과를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한 통증이거나 굉장히 갑작스러운 어떤 붓기거나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 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러면 제가 항상 권장을 해드리는 게 뭐냐, 추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기가,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한두 번 그랬다가 지금 하루에 4, 5번, 다음 주에는 하루에 10번, 그 다음 달에는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정확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핸드폰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다이어리나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어떤 증상이 있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떤 증상인데 체크하고, 그 주기를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차 추세가 심해지냐 적어지냐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